1976년 4월 22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엄기준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재능 있고 다재다능한 배우 중 한 명으로 잊히지 않는 악당부터 감정적인 주연까지 복잡한 역할을 소화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2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그는 펜트하우스, 전쟁의 서막과 같은 드라마와 와 같은 뮤지컬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와 스크린 뒤에는 깊은 슬픔, 혹독한 도전, 그리고 자신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찬 여정이 있습니다. 엄기준의 삶은 인내, 재능, 그리고 전문적인 미소 속에 숨겨진 정신적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엄기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대중과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외로움과 압박감일 것입니다. 뛰어난 악역 연기로 유명한 배우인 엄기준은 종종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오해받습니다. 2021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중이 영화 펜트하우스의 주단태처럼 악역 캐릭터만 보고 진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 고립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소셜미디어 댓글을 보면 악역이나 무섭다는 말을 듣는 날도 있었습니다. 배역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 말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명세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유를 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까운 관계를 잃은 것입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배우인 엄기준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2018년 힐링캠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이 왜 답장을 안 하냐고 묻는 메시지를 받을 때도 있었고 그냥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끊어진 연락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기준은 모든 배역을 소화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종종 스스로에게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2020년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 펜트하우스에서 감정적인 장면을 촬영한 후 지친 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역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울었어요. 관객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슬픔은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그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엄기준의 커리어는 눈부신 성공과 그를 눈물 짓게 한 실패, 그리고 고난이 뒤섞인 다채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95년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빠르게 인정받았고 그리스, 싱잉 인 더 레인, 삼총사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노래, 연기, 그리고 무대 매너는 2008년 한국 뮤지컬 대상 나무주연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뮤지컬들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TV로 진출하기 전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기준에게 큰 도약은 2007년 TV 드라마 김치 치즈 스마일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찾아왔습니다. 비록 큰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그가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드림하이 2011, 여인의 향기 2011, 피고인 2017, 로봇이 아니야 2017 등 히트작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펜트하우스, 전쟁의 서막 2020-2021에서 주단태 역을 맡아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잊히지 않는 연기로 주단태를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악역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고 관객과 평단 모두로부터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영화 2017에 출연했을 때였는데 상업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엄기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역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만큼의 흥행을 거두지 못해 실망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배역을 위해 몇 달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촬영장에서 쉬지 않고 연습했지만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관객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뮤지컬과 드라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뮤지컬은 발성부터 안무까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반면 드라마는 빠듯한 촬영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뮤지컬 무대와 촬영 현장을 오가며 거의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2019년 섹션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3시간밖에 못 자고 극심한 피로감에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정도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무대에 서서 대사를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관객들을 배신한 것 같아 울었어요. 라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은 성공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건강과 정신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기준이 항상 추구해온 것은 단순히 그의 커리어뿐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로서 그는 항상 깊이 있는 배역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깊은 생각까지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악역이든 주인공이든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는 배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 배역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 역을 맡은 엄기준은 이러한 야망을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그는 악당을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인물로 변화시켜 관객에게 인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엄기준은 또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배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학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연기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2023년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무명 뮤지컬 배우에서 TV 스타로 거듭난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격려의 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엄기준은 자신의 명성을 자선 활동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고아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0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녀가 있다면, 만약 있다면 서로 돕는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제 목소리를 통해 좋은 것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엄기준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그의 삶의 사적인 부분이며 그는 항상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엄기준은 기혼자로 추정되지만 파트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비공식적인 소식통은 그가 2018년경 연예계 외부인과 결혼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는 엄기준은 특히 뮤지컬 투어나 해외 촬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2020년 해피투게더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명절에는 집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것 같았죠. 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슬픔은 그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연애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대중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스타로서 그는 항상 개인적인 관계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이를 열애설로 보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지만 때로는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순간들은 그에게 사생활이 박탈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혼자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엄기준의 비극적인 죽음과 장례에 대해 2025년 6월 현재 그는 49세의 나이로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의 맥락에서 비극적인 죽음은 그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일부가 죽었다고 느꼈던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죽음 중 하나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 역을 맡은 후 거센 비난에 직면했을 때였다. 이 역할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일부 극단주의 시청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댓글과 심지어 위협까지 받았다. 2022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악플 때문에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은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저 배역일 뿐이라는 건 알지만 누군가 제 죽음을 바라는